자, 1층 평면 도상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리드가 있죠. 그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패밀리를 불러오는 작업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건축에서 보시면은 여기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을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기둥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 수정 탭이 벽이랑 또 달라집니다. 수직기둥, 경사기둥, 그리드에서 열에서 태그 삽입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기능 하나 쓰실 때마다 이 수정 탭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들은 이 패밀리 매개 변수들과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쓰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단은 1층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HBM이 따라다니죠. 마우스에. 여기 보시면 특성에는 UC, 범용 기둥, HBM이 있죠. 그런데 이 HBM이 있는 특성창을 눌렀을 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네. 패밀리가 지금 이 파일 프로젝트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빗을 하시기 싫어지시는 겁니다. 네. 딱 이거 보면은 이제 뭐야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이제 그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 뭔가의 사이트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딱 놓게 되면 또 안 보입니다. 경고 뜨면서 안 보여요. 그럼 이제 또 레빗이 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니 눌렀는데 평면에서 안 보이고 이거 패밀리는 하나밖에 없어. 이거 프로그램을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딱 이런 생각이 딱 드시는 거예요. 3D 뷰에 보니까 이제 빗면 한 개 나와 있죠. 그럼 ESC 누르고 이 기둥을 딱 클릭해봤을 때 보시면은 1층 기준에서 마이너스 2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둥이 1층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2500만큼 내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5000으로 바꿔주게 되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그와 동시에 1층 평면도에서 이 기둥이 보입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 기둥을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아이콘들을 볼게요. 이 아이콘들을 보시면은 깊이라고 되어 있죠. 벽이랑은 또 다릅니다. 깊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깊이를 높이로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높이로 바꾸고 이 미연결은 아까 전에 구속 조건에서 보셨죠? 얘를 눌렀을 때 레벨이 나와요. 아, 그러면은 높이 방향으로 이 레벨을 구속을 시킬 수는 있구나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G로 저는 해놓고 이 기둥을 평면상으로 가져갔을 때 이번에 한번 다시 눌러보면은 네, 기둥이 생겨있죠. 지금 처음 눌렀을 때 기둥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1층 기준으로 해서 2500 밑으로 내려가게 그 기둥이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1층 기준으로 5000 위로 올라가게 이 기둥을 만들었기 때문에 3G까지 상단 레벨을 구속 조건을 바꿔줬기 때문에 1층 평면도에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죠. 이 1층 평면도라는 게 가시성,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스케치업이라든지 다른 3D 툴 같은 경우도 모델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구간에서 잘랐기 때문에 그 평면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평면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디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평면도를 클릭한 상태에서 특성을 보시면 이 평면도가 있거든요. 평면도에 1층 평면도에 대한 이 특성입니다. 밑으로 이 스크롤을 살짝 내리시면요. 범위라고 있습니다. 언더레이 밑에 범위라고 있는데요. 이 범위에 보시면은 뷰 범위라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뷰 범위죠. 말 그대로 그 뷰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편집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뜹니다. 뷰 범위 창이죠. 그런데 아직은 이런 창이랑 텍스트랑 아이콘이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옆에 밑에 보시면 이 표시라고 있습니다. 이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좀 친절하게 나옵니다. 지금 평면도상에서 이 뷰 범위를 봤을 때 2번 빨간색 점선에서 잘랐을 거라고 예상되네요. 네. 왜냐하면 평면 한 1200 높이쯤에서 자르는 걸 좀 기본으로 하니까요. 그랬을 때 2번을 딱 봤을 때
1차 범위 절단 기준면, 네, 평면에서 잘리는 범위가 120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을 보니까 1차 범위 상단. 상단 여기까지 모델링에서 표시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은 1차 범위 하단. 이 기준면에서 이 밑에 범위까지 모델링이 보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까 전에 여기 레벨 마크 있죠. 구속 조건이 여기가 1층이면은 1층을 기점으로 밑에 있는 건 아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조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구조도에서 빔 같은 경우가 하단으로 내려가 있지만 보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에서 볼을 한번 볼게요. 볼을 한번 클릭을 해서 이 평면상에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평면상에서 일단은 이 허공에다가 클릭하고 클릭을 했을 때 경고가 뜨죠. 경고가 뜨지만 3D 뷰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수정으로 가서 이 볼을 클릭해 봤을 때 스크롤을 특성을 보니까 이 볼은 특이하게 시작 레벨과 끝 레벨로 돼 있어요. 예, 얘는 다른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뷰 범위를 본 다음에 얘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작과 끝, 볼의 시작과 끝을 10mm씩만 위로 올려도 평면상에서 보인다라는 가정이 생기는 거죠. 10mm씩 두 개를 올리게 되면 네, 1층 평면도상에서 보이네요. 네, 얘가 그 딱 절단된 3번 항목이었죠. 하단에 보이는 그 범위 밑에는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컨트롤 Z로 가서 0범위로 맞춰놓고요. 저는 1층 평면도에서 그 뷰 범위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뷰 범위를 평면도상에서 하단이었죠? 하단이 간격 띄우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0을 마이너스 100 정도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뷰 깊이 있죠? 뷰 깊이 또한 마이너스 10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용 확인을 누르면 밑에 있는 보가 그냥 아예 보입니다. 나중에 템플릿 쓰실 때는 이 보를 점선 처리로 다 세팅을 해두시면 다 문제 없으세요. 그럼 구조 도면에서 이제 일람표 태그랑 이런 거 쓰실 때는 이미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린 가이드북이랑 이런 템플릿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이따가 꼭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뷰 가시성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안 보인다라고 레빗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뷰 범위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 이 볼을 클릭했을 때 다른 패밀리로 바꾸고 싶어도 패밀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네. 슬픈 현실이죠. 이 패밀리 보 하나로 콘크리트랑 다른 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 중에 이 삽입 탭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 시스템 옆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있는데요. 삽입을 누르시면은 맨 우측에 패밀리 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패밀리 로드를 클릭해 보세요. 패밀리 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라고 뜨는데요. 이게 가끔 경로가 엉켜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라이브러리를 누르면은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데이터 제너릭 어드밴스 익스텐션 2018이라고 저는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경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RVT 이 RVT 해당 버전을 클릭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지금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한글 버전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저는 지금 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를 찾으려고 해도 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구조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구조 프레임을 클릭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 스틸, 목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렇게 폴더가 있죠. 저는 콘크리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보들이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 4개를 드래그해서 열기를 하면 들어오겠죠. 그 경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데이터, 오토데스크, RVT 2000 해당 그 버전,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레빗을 처음 까실 때 이 기본 패밀리들은 다 있으세요. 다 있는데 이 경로를 찾아 들어가기가 혼자 하실 때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는 나중에 혹시 패밀리가 없을 경우는 찾아 쓰시고요. 회사에서 이제 템플릿을 구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템플릿 안에 그냥 패밀리 다 넣어두시면은 찾아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확인 누르면 로딩 잠깐이 뜨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볼을 클릭하고 이 특성 창을 누르면 밑에 이제 보들이 나오죠. 네,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해지죠. 아, 쓸 수 있는 게 많구나. 되게 많아졌죠. 근데 보시면은 회말 장선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치수별로 이렇게 클릭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치수들이 아까 전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치수와 모서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거 유형까지 하시고서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건데, 네, 그곳에선 이런 게 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콘크리트 해서, 네, 콘크리트 직사각형 모 300바이 600mm짜리를 눌러보게 되면 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둥도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가볼게요. 기둥을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요. 네, 아니네요. 구조에서 기둥이 또 여기 있습니다. 이 기둥을 일단 한번 눌러보실게요. 구조 기둥을 눌러보시면은 수정 탭에 패밀리 로드가 있습니다. 패밀리 로드 클릭해보세요. 저는 방금 볼을 구조 프레임을 로드했기 때문에 그 경로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로 간 다음에 구조 프레임에서도 위로 가고 하단에서 이제 구조 기둥을 찾습니다. 구조 기둥을 찾아서 콘크리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밀리들이 있죠. 네, 한 6개 정도 있네요. 이 패밀리들을 드래그해서 열기를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유형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뜨네요.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음과 같이 기둥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이 기둥을 눌렀을 때 당연히 기둥도 패밀리들이 로드가 돼서 쉽게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얘네는 기본이니까 기본 패밀리고 이제 내가 써야 될 프로젝트에는 이런 기본 패밀리를 못 쓰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패밀리들을 수정하는 방식을 배우시는 거예요. 보실게요. 일단은 모델링을 처음 하실 때는 우선은 이렇게 기본 요소로 모델링을 먼저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둥을 한 개 클릭하고 콘크리트, 정사각형, 얘도 다른 패밀리, 치수 다른 거, 얘도 다른 패밀리, 직사각형, 얘도 다른 패밀리. 이렇게 각각 다 다른 패밀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평면이랑 3D 뷰 다 바뀌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평면 뷰로 가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쫙 해주세요. 기둥 4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복사를 하셔서 밑에 열로 하나 놔주십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드를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구조에서 기둥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수정 탭 보시면 여기 그리드 에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드 에서를 클릭하시고 평면상에서 그리드를 C와 D열, 그 다음에 1, 2, 3, 4번을 이렇게 쫙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둥이 자동으로 매치가 됩니다.
여기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네, 기둥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가 되죠. 일단 그리드에서 기둥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둥 작업은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기둥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모델링 하시고 얘네를 수정하시는 후 작업이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맞는 패밀리로 변경시켜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줍니다.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유형의 기둥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그 그리드 에서라는 기능은 보도 마찬가지로 사용됩니다. 구조에서 볼을 누르시고 그리드 에서를 누르신 다음에 모든 그리드를 긁으시면은 다음과 같이 가이드 라인이 나타나죠. 완료 누르시면은 그리드에 맞춰서 보가 생성됩니다. 당연히 뭐 평면이 복잡해지고 하면은 이 그리드에서로 다 커버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드와 맞춰져 있는 플랜이라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있죠. 지금 이 정도로만 딱 했을 때 모델이 요소가 되게 많아져서 복잡하죠? 복잡해졌을 때 이 구조 프레임을 한 개 눌렀을 때 다음과 같이 하나가 클릭이 되죠. 요소가 이렇게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 구조 프레임만 선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패밀리를 변경하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이죠. 했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드래그하는 방법은 나중에 요소가 더 복잡해지면 못 쓰겠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 패밀리들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요소를 한 개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인스턴스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인스턴스 선택 뷰에 나타남을 클릭하시면은 같은 요소가 한 번에 클릭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방금 제가 쓴 모든 인스턴스 선택 뷰에 나타남이라는 기능을 지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기둥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기둥들이 패밀리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우선은 이 정사각형 기둥을 한번 클릭하고 우클릭 모든 인스턴스 선택 뷰에 나타남을 누르니까 4개밖에 클릭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다른 기둥 볼게요. 원형 기둥에서 모든 인스턴스 선택 뷰에 나타남을 하니까 2개밖에 클릭이 안 됩니다. 이 직사각형 기둥에서 모든 인스턴스 뷰에 나타남하니 이렇게 2개밖에 클릭이 안 되죠. 네. 이 모든 인스턴스 선택 뷰에 나타남은 그 같은 유형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모드 드래그를 하고요. 필터로 가면요. 여기 구조 기둥과 구조 프레임이 있습니다. 얘네는 저희가 아까 전에 패밀리에서 로드한 애들이죠. 그런데 구조 기둥을 클릭한 상태로 구조 프레임은 클릭을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구조 기둥들이 다 클릭이 됩니다. 자, 방금 드래그를 해서 필터로 구조 프레임만 클릭을 하고서 확인을 누르면 프레임만 선택이 되죠. 당연히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일부분이 다른 유형일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네. 위치에 따라 프레임이 다를 텐데 그 프레임들만 뭔가 선택해서 수정을 하고 봐야 될 경우에는 그 유형만 이렇게 선택하셔서 일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프레임 유형들도 뷰에 나타난 일반 프레임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전체 모델을 드래그해서 필터, 그 다음에 구조 프레임만 따로 선택을 합니다. 네. 얘네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모델이 복잡했을 때 수정하기가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평면이랑 단면, 인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3D 뷰나 이런 평면 인면상에서도 이렇게 좀 그 요소들만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일람표랑 물량을 하실 땐 더더욱 더 많아지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기둥들이 삐죽삐죽 나와서 보기가 힘드시죠?
당연히 벽으로 마감되어 있으면 더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선택 상자라고 있습니다. 이 선택 상자를 클릭하면 이 부분만 보입니다. 네, 이 단면 상자라는 기능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선택 상자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 상자를 조절한 거죠. 자,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죠. 정육면체 박스를 클릭하시면은 특성창에 단면 상자라고 뜹니다. 이 단면 상자를 클릭하시면 화살표들이 뜹니다. 이 화살표들을 클릭해서 위로 올리시면 가시성이 바뀌죠. 네. 이거 아이소랑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나중에 모델 디테일하게 해두시고 마감까지 다 돼 있으시면은 이걸로 이제 보고서랑 도면에 다 넣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3D 뷰에서 이 단면 상자라는 기능이고요. 이 단면 상자가 어디 있는지 다시 보실게요. 아까 전에 방금 한 거는 요소를 한 개 클릭하시고 이 요소 선택 상자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 요소만 이렇게 크롭해서 보셨죠? 그런데 지금 이 3D 뷰상에서 보시면은 이 3D 뷰의 특성을 하단으로 내려다보면 범위의 그룹에 보시면은 이 단면 상자라는 게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면 상자 클릭을 해제하게 되면 다시 전체 뷰가 나옵니다. 다시 단면 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상자가 나오죠. 이 상자를 클릭해서 뷰를 조절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단면 상자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3D 모델을 디테일하게 하시는 만큼 이 3D 모델을 도면과 많은 자료에 쓰셔야 돼요. 네, 이 단면 상자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보신 내용은 요소들을 걸러내는 방법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소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예시로 이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빔을 다 복사를 해서요. 보시면은 이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붙여넣기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한 번 눌러서 깨워주고요. 밑에 있는 이 붙여넣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선택한 레벨의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택한 레벨의 정렬을 누르시고 나머지를 드래그를 딱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 구속 조건으로 걸려있는 그 레벨로 복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위쪽까지 레벨링이 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불필요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벽을 제가 선선택으로 외벽을 이렇게 친다고 볼게요. 자, 외벽을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얘네 튀어나온 부분을 트림으로 마감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벽들을 탭키로 잡아주고 구속 조건을 다음 층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선택한 레벨의 정렬, 다음 층으로 해서 확인 누르면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구속 조건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상단 간격에서 상단 간격 띄우기에서 700이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간격 띄우기를 0으로 맞춰주면 구속 조건에 맞게 올라가겠죠. 자, 이 정도만 돼도 이제 모델을 거의 안에 있는 요소를 클릭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감까지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 벽 자체가 기본 벽이 아니라 커튼홀이고 이 커튼홀에서 유형 편집에서 수직 그리드, 수평 그리드 자체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드들이 또 생기죠. 이 상태에서 건축에서 멀리언이라는 기능으로 모든 그리드 선으로 멀리언까지 넣게 되면 이제 더 디테일해지는 겁니다. 했을 때 이 요소들이 다 클릭이 돼버리거든요. 네, 점점 더 클릭을 하시기 힘들어져요. 그럴 경우에 난 이 기둥들을 바꿔야 돼 하면은 이 기둥을 클릭하시고 우클릭 모든 인스턴스 뷰에 나타남으로
우클릭 모든 인스턴스 뷰에 나타남이 안 눌러지네요. 네, 이렇게 누르면은 얘네만 잡아서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안 맞으니까 다른 기둥으로 바꿔줘야지.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었죠.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필터 상태에서 카테고리를 다 클릭을 해제해주고 나는 벽만 클릭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벽을 눌러서 클릭을 하시고 적용 확인하면 벽들만 클릭이 됩니다. 이 벽들 자체를 한 번에 지금 컨트롤이 같이 클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바꿔주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델링은 원 패밀리로 하셔도 돼요. 근데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으실 때는 방금처럼 모든 패밀리를 포맷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면이 없는 초반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가시는 거면은 이 방법은 안 맞겠죠. 도면이 있는 상태라면은 모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패밀리를 불러와서 변경시키는 건 알겠는데 이 기둥들 있죠. 이 기둥들을 어떤 식으로 다른 패밀리로 변경시키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일단 벽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한 내용처럼 더 드래그를 하고 필터 벽만 클릭된 상태에서 벽들을 클릭해서 지웁니다. 보들도 여기 있는 보들은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정사각형 기둥이 있죠. 정사각형 콘크리트 600바이 600이라고 있는데요. 이 밖에 있는 구석 조건과 매개 변수를 보시면은 이 600바이 600을 수정할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네, 수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패밀리의 유형 자체가 600바이 600이기 때문에 이 600바이 600을 800바이 800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클릭해서 800바이 800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800바이 800이 없죠. 750으로 어중뛰게 놓고 마감재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600바이 600인 기둥을 선택하고 유형 편집을 하십니다. 유형 편집을 하셨을 때 보시면은 이 치수라는 매개 변수에 6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600을 바꿨을 때 800으로 바꾸면 적용 확인을 누르면 이 기둥은 이제 800바이 800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유형 편집 안에서 유형을 편집해서 패밀리를 변경시킬 수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름 자체의 유형은 600바이 600 기둥인데 얘는 지금 800으로 강제로 바꾼 거예요. 그럼 관리가 안 되겠죠? 나중에 600짜리 넣었는데 800짜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를 600으로 바꿔주고요. 적용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유형 편집을 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드실 때는 복제를 누르십니다. 이 유형 자체를 복제를 누르시면 처음에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이름은 이제 유형 네이밍이겠죠? 얘를 800, x 800 이런 확인 눌러주시면 이 유형이 800바이 800으로 바뀌는데 치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복제했기 때문이죠. 이 치수를 800짜리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800바이 800짜리 기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대신 얘를 눌러서 600짜리로 바꾸면 600짜리가 되고요. 800짜리로 바꾸면 800짜리가 됩니다. 네. 일단 쉽게 유형을 만드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어요. 나머지 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선 보도 유형 편집을 해서 저 없는 게 뭔지 볼게요. 네. 150바이 500은 있는데 150바이 300은 없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얘를 유형 편집해서 150이랑 500이 H값에 500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복제를 한 다음에 150바이 300으로 만들어 주시고 H값을 30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얘는 150바이 300짜리 보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하신 거는 카테고리 상태에서 이제 패밀리의 유형을 변경하시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실 건데, 이 매개 변수, 방금 보셨던 이 B랑 H 있죠? 이 B랑 H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보실게요. 리밋에서는 한 번 선택했을 때 그 요소를 확인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B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패밀리 창이 열립니다. 패밀리 창이 열리는데 3D 뷰가 보이죠? 이 3D 뷰가 보이지만 얘를 클릭했을 때 아까 전에 밖에 있던 그 보가 그대로 있어요. 그 대신 이 패밀리의 이름 자체가 패널 장선이라고 아까 그 더블 클릭한 패밀리 창이 아예 열려버린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봅니다. 했을 때 똑같이 평면, 인면, 단면도가 있는데요. 일단 인면도를 한번 봐서 뒷면을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면. 오른쪽 면을 보니까 아까 전에 봤던 이 H라는 게 있네요. H35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125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좀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하실게요.